네,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그거를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러분들이랑 해보려고요. 비디오를 켰어요. 어, 우리 저번에 사진 꺼냈던 거는 792에 1008이죠. 그래서 맞추고 원래 이제 꺼내면 스탠다드로 돼 있는데 이걸 레드 시프트로 돌린 다음에 카메라 저기 이미지 레졸루션이랑 맞춘 다음에 레드 시프트 누르고,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꺼내요. 카메라를 꺼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트래커 택에 가서서 캘리브레이터 택을 꺼내시면 눈을 켜도 되는데, 눈을 이제 나중에 켜셔도 급한 건 아니니까 눈을 안 켜고 하는 게 나중에 돼서, 어쨌든 캘리브레이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눈을 켜야 되니까 캘리브레이팅을 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미지에 가서 우리가 이미지에 즐겨찾기에, 이걸 키시면 정확하게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제가 좀 놓친 부분들이 있던데 보니까 캘리브레이터에 가서 이제 우리가 그리드를 꺼내잖아요. 이렇게 그리드를 꺼내서, 자 봅시다. 자, 그리드를 이런 식으로 쭉 해놓으시고, 자 X Shift 누른 상태로, 자 Z죠. 그러면 보시면 X축과 Z축이 있는데 우리가 Z축을 길이를 지정해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m 정도 되죠. 이게 책상이니까. 그럼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하나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지금 X가 381 정도가 나오니까 한번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른 걸로 또 한번 지정을 해보죠. 그 라인을 한번 꺼내 봅시다. 이렇게 라인을 꺼내시면 Y축이 이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그래서 얘를 Y로 하고 얘 Y는 한 1.5m 되겠다, 그죠? 이렇게 지정해주고 또 라인 또 꺼내.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이렇게 하고, 자, 요 포스터는 내가 이제 사진을 찍었으면, 자 이렇게 해서 Y 하면 얘는 80cm, 80cm, 100cm가 1m인가? 8cm, 80cm. 아 맞나? 1000cm가, 잠시만요. 1m는 1m 또 센티미터. 아 1m가 100cm네요. 네, 잘못 생각했네요. 가셔가지고 이걸 클릭하시면 우리가 2000이니까 200cm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거 Y 이렇게 누르면 이건 150cm,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클릭하면 80cm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X축에 대한 또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 그래서 자 X도 한번 지정해 줍시다. 우리가 아이고, 자 X도, 자 이 라인을 여기에서부터 쭉 그어가지고, 자 책상의 요 길이가 자 200cm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많이 해. 또 저기 그리드도 또 꺼내. 그래서 얘를 여기다 또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디테일해지긴 해요.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해보죠. 자 얘는 X, 그럼 요거 한 50cm 되겠다, 그죠? X를 50, 오 비슷하게 나와, 점점 나오네요, 그죠? 60으로 해보자, 정확 디테일하게 하려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핀을 찍어. 핀을 찍는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우리가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보면 이게 딱 보면 200이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는 200인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여기를 갖다가, 그럼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게 이제 Z축이거든. X, Y, Z예요. 그래서 이거를 200으로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해도 좋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거보다는 제 경험상, 자 시작점이 여기다, 여기가 0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잘 되더라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백그라운드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 크리에이트 카메라 매핑 택을 클릭하세요. 그렇게 두 개를 클릭하신 다음에 눈을 탁 키시면, 자 이 상태에서 큐브를 한번 꺼내 볼게요. 자 큐브가 들어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잘 들어와요. 이렇게 쭉 보시면, 자 내리면 위에가 보이고 올리면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슉 슉.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플레인을 하나 꺼내죠. 플레인을. 네. 플레인을 하나 꺼내서 플레인을 쭉 그어서 자 플레인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닥을 한번 만들어야 돼. 왜냐면 그림자 때문에. 네. 그림자 때문에 바닥을 아이고 그림자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쭉 이렇게 하고 내리다 보면 큐브를 지나가면 있을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할 때 잘못했던 게 뭐냐면 그리드랑 그거에 대한 수치값을 지정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줬던 거예요. 그죠? 예, 저희는 이제 사실 3D로 모델링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잘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이 사진의 합성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플레인을 대충 했더니 원근감이 딱 맞네요. 그죠? 요 정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원근감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런 다음에 큐브를 가져가 보죠. 이렇게 쓱 해서 내려보면 큐브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띡. 네, 옆에서 보시면 H 누르면 되거든요. 그죠? 그거 보시면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죠. 그럼 딱 맞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렌즈도 야 내가 만약에 보면 렌즈가 자동으로 여기가 000을 하니까 렌즈가 자동으로 오네요. 그죠? 렌즈가 자동으로 걸리네요. 그죠? 이 정도로. 그럼 이 정도로 됐을 때 요게 이제 잘 됐어요. 그럼 요 상태에서 자 요것도 하나 꺼내고 자 스피어도 하나 꺼내 봅시다. 200cm, 2m짜리 이제 보시면 100cm니까 1m짜리니까 1m를 갖다가 쭉 내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좀 헷갈릴 때는 여기니까 이렇게 빨리 오서 슉 이렇게 하시면 잘 들어올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됐네요. 눈길을 맞추려면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얘는 48 정도 48이면 좀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큐브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는 백그라운드는 필요 없고 어쨌든 플레인에 요걸 한번 넣어보죠. 요 텍스처가 아까 자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딱 넣으시면 얘가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자 이걸 꺼볼게요. 백그라운드를 꺼보면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공부하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돔라이트를 한번 꺼내 봅시다. 돔라이트를 꺼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다시피 트릭을 쓰는 거죠. 트릭을. 돔라이트의 매핑을 우리가 이제 사실 요걸로 매핑을 일단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핑을 일단 해보면 이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사진이 되게 저해상이죠. 자세히 보시면 속성에서 보시면 사진이 되게 저해상이에요. 이런 저해상 사진은 사실 돔라이트로 쓰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거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은 어쨌든 캐논 카메라 같은 걸로 찍으시면 기본적으로 뭐 2,500만 화소 이상 되는 카메라들이니까 그런 걸로는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돔라이트 상으로 물론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8비트보다는 16비트로 렌더링을 하시면 16비트로 저기 여러분들이 디벨로핑 하시면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죠. 제가 다시 좀 테스트를 봤는데 이게 보시면 여기 가셔서요 제가 이 뒤에 있는 그리드는 지워버렸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저기 딜리트 라인 이렇게 하면은 지워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얘네들 위치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더 오고 너무 많은 그리드를 그렸더니 얘가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오류가 있어서 이런 것들 말고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로 됐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상태로 된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일단 보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큐브나 스피어를 한번 열어보죠.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오류가 좀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보는데, 이게 이걸 클릭하면 보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예,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를 클릭하면 이거 또 보이겠다 안 보였다 그래요. 예. Anyway,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또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요거는 일단 제가 이제 하는 거를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요게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가시면 제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되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오브젝트를 일단 눈을 다 끄고, 우리가 플레인을 하나 꺼낸 다음에 플레인에다가 이 텍스처를 넣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 플레인에 속해 있는 부분은 요만큼, 플레인을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플레인을 좀 뒤로 가볼까요? 너무 많이 갔다. 플레인을 뒤로 이렇게 이동해 보면, 그래서 플레인을 제가 매트를 켜놨는데 이걸 켜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돔 라이트를 켜주고, 돔 라이트는 아까 그거를 킨 다음에, 그럼 얘가 이렇게 비치겠죠. 이 텍스처는 어떻게 만드느냐, 크리에이트에 레드 시프트 가서 머티리얼에 가서, 자, 스탠다드 머티리얼 내가 수업 시간에 했죠. 하나 꺼내 봅시다. 꺼낸 상태에서 메탈을 만들 건데, 메탈은 디퓨즈가 없죠. 그래서 메탈을 끄시고 디퓨즈 모델은 요걸로 해주면 좋고요. 요거는 뭐 디테일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면 메탈리스를 쭉 켜보세요. 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잠시만요. 켜야 되나? 켜야 되네요. 드래그 앤 저기 이걸 키시고, 얘를 요 모드 말고 요 밑에 모드로 해가지고 메탈리스를 1로 해주시면, 요거를 넣어볼게요. 그걸 렌더를 켜보면,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된 상태에서, 자, 에어리어 라이트를 한번 켜볼게요. 이 상태로 되시면 플레인에, 자, 요거를 끄고, 자, 플레인에 있는 텍스처를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우리가 확인만 하시고, 요건 이제 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자, 바닥 텍스처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어쨌든 그림자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림자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플레인에다가 깔면, 일단 이 텍스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플렉션 값이 이만큼 있죠. 디퓨즈 값도 이만큼 있고. 자, 바닥을 흰색으로 바꿔볼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흰색 그림자가 생기겠지. 일단 우리가 글로시는 꺼볼게요. 글로시 끄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겨. 왜? 돔라이트가 있고, 돔라이트는 여기 비치는 걸로 하고, 자, 돔라이트를 이렇게 쭉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비치죠, 그죠? 그 상태로 되고, 에어리어 라이트에서 그림자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이 옆에 창문이 있었으니까 창문이 크게 있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에어리어 라이트의 강도는 약하게, 이런 식으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쨌든 요거를 알파 값으로 뽑고, 그 다음에 요 그림자만 얻을 거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AOV 매니저에 가서 섀도우, 여기에 섀도우라고 있어요. 위에 있었나? 여기 빼면 없어요. 자, 꺼볼게요. 자, 끄면 여기 섀도우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섀도우를 넣고, 섀도우를 클릭하시면 비트수가 나오는데,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꺼주시고, 자, 렌더를 누른 상태로, 자, 섀도우를 켜보면 섀도우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맵을 뽑아야 돼요, 그죠? 자,
스피어를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동해 보면 섀도우가 잘 나오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이 플레이는 필요가 없고 그림자만 뽑아야 되고 얘는 알파 값으로 뽑아야 되잖아. 이런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보시면 플레인을 꺼버리면 큐브도 있네요. 자, 플레인을 꺼보시면 얘를 알파 값으로 뽑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플레인을 검정색으로 만들면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레드시프트 태그 렌더 태그에 가서 레드시프트 오브젝트 태그를 하시면 이게 떠요. 이 중에서 매트라는 게 있어요. 매트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떠요. 여기에서 쇼 백그라운드를 누르면 돔라이트에 켜보면 이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나오고요. 끄고 여기 가시면 리플렉션 스케일 뭐 이런 걸 올리시면 자 보시면 이게 지금 리플렉션이 없으니까 자 텍스처에 가서 얘를 리플렉션 이렇게 올려볼게요. 상태에서 자 리플렉션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그림 뽑을 만한 것들을 다 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하고 오늘은 그림자만 한번 뽑아 봅시다. 그래서 텍스처에 가서 이걸 끄시고 그 상태로 그림자가 있는지 체크하고 됐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된 상태로 우리가 그대로 뽑는 거는 얘 검정색으로 뽑고 검정색으로 뽑고 섀도우에 얘만 뽑으면 되는데 얘는 AOV라고 해서 따로 뽑혀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된 상태로 자 렌더 세팅에 가가지고 세이브 할 부분에 우리가 경일대학교 저거 보시면 자 가서 경일대학교 이렇게 프로젝션 텍스트 그래서 여기다가 002 이렇게 해볼게요. 저장하고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둘 다 PNG에 알파 다 체크해 주시고 PNG 16비트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 렌더 투 픽처 뷰어라고 있거든. 이걸 누르셔도 되고 그냥 한번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렌더 투 픽처 뷰어가 돼요. 자 됐어요. 그럼 이게 잘 들어왔나 한번 볼게요. 포토샵을 제가 한번 가져와 보죠. 자, 포토샵을 가져와서 파일 오픈 002죠. 002 두 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하나는 자 섀도우 해가지고 뽑혔고 하나는 자 이렇게 해서 알파 값으로 뽑혔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래 있던 사진 여기에다가 일단 다 지우고 얘를 드래그 앤 드롭 알파로 뽑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 매트로 돼 있는데 요건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뽑는 방법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플레인을 끄고 뽑아서 한 번 더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눌러서 얘는 컨트롤 I 누르시면 그 다음에 요거를 멀티플라이 이렇게 해서 가져올 때 같이 가져오셔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내리시면 그래서 얘 뭐 그림자를 더 진하게 하려면 한 번 더 하고 뭐 한 번 더 누르고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점점 생기죠. 그죠? 한 번 더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자를 더 진하게 만들어서 뽑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지금 우리가 흰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바닥 재질을 나무 그림자로, 나무 그림자로 해서 우리가 나무 텍스처를 여기다 넣은 다음에 뽑으면 여기에 디테일하게 나무가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또 한번 프로세스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일단 알고 그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시고 제가 요거에 관련된 영상에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링크도 같이 보시고 유튜브 채널은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올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되면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